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전매거진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며칠 사이 조금 포근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겨울에는 좀 날씨가 언제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머플러, 장갑 이런 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장갑 같은 경우를 꼭 껴야 되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주머니에 그냥 손 넣고 다니는 거랑 장갑 끼는 거랑 다르죠? 안 됩니다. 네. 겨울철에 빙판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부정하게 걷게 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우리 손은 목과 어깨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손을 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갑을 꼭 착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장갑을 착용해야 되는 이유. 아무래도 손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함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겨울철에도 악수할 일은 항상 많은데요. 악수를 할 때 따뜻한 손으로 악수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이미지 개선에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하긴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를 했는데 손이 차가우면은 그렇죠. 괜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장갑을 꼭 끼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네. 날씨가 아무리 따뜻해졌다고 해서 또 겨울의 날씨에 방심을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려봅니다. 네. 여러분의 잔멸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잔멸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학과부터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대학의 매력을 낱낱이 분석해 볼지 네. 궁금한데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대학 정보의 달인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대학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서울과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한신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 자세하게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떤 대학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한신대학교는 1939년에 김대현 장로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개교한 조선신학원이 그 모체입니다. 그 후 한국신학대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종합대학교가 되면서 한국신학대학교 한신이라는 이름을 따서 네. 한신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실천하는 지성을 가진 대학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의 민주화나 통일운동 과정에서 한신대학교가 기여한 바가 큽니다. 네. 그래서 한신대학교 이런 실천성을 바탕으로 생활 속의 실천으로 이제는 옮기고 있는데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인간다운 만큼 취업이나 실제적인 생활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실질적인 지원 또한 풍부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한신대 이제 수식어로 실천하는 지성을 가진 대학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한신대학교 이제 비전을 실천하신 분들을 실현하실 분들을 이 학교에서 한신인이라고 부르는데 한신인. 예. 네, 그 몇 분만 꼽아 보면은 김대현 목사, 장로, 김재준 목사, 문익환 목사, 목사들이 좀 많습니다. 또 장준하 선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7, 80년대 단순히 목회 활동이나 교육 정치 활동을 한 것만은 아니라 민주화나 통일 운동에 사회 참여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신대가 추구하는 신학을 보통 실천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실천이라는 개념은 한신대학교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이제는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색깔을 가진 학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요즘에 또 취업난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 취업난에 맞서서 한신대학교의 노력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 학교가 추구하는 그 취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실천하는 부분이 바로 학년별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학년별 맞춤형 취업 지원. 그러니까 학년별로 조금 맞춤형 어떤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한신대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을 이제 갖고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심리 상태나 진로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체계적으로 맞는 이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학년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플랜 시스템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고학년과 저학년을 좀 다르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길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네.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한신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교양 필수로 계산된 사회생활 길잡이라는 저학년용 프로그램은 예. 올바른 직업 세계 이해와 직업관을 좀 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5회로 구성이 돼 있고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해요. 학과 단위 그리고 지도교수, 마지막으로 종합인력개발센터라는 학교 기관, 이 세 군데에서 학생을 중점적으로 케어를 해줘서 학생들은 체계적이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생활 길잡이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즘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취업 준비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그렇다면 고학년 학생을 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한신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좀 두 부류를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희망 직무가 결정한 학생, 그러니까 자기 장래를 결정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미결정된 학생으로 나눠서 상담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진로 미결정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서 네. 이 학생이 희망하는 직무를 좀 찾고 그 부분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그 취업 결정, 미결정 여기에 따라서 좀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좀 케어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고요. 그 요즘에 보면은 취업 캠프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아서 아주 좀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신대학교도 해당합니까? 예, 그 네. 프로그램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매박 며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 캠프를 이제 같이 유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 학교는 좀 특이한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커리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을 네. 먼저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의 적성이랑 성격을 먼저 파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업 캠프에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취업 캠프에서 처음 보면서 바로 그냥 다짜고짜 그 면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성향들을 분석한 시트를 갖고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실제적이고 더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뭘 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4학년이 돼도 진로 결정을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맞아요. 이런 취업 캠프가 우리 학생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학교가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 그 고용노동부의 대학 청년 고용센터 사업과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국가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위탁자로 선정이 된 건데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서비스가 되면은 대학 청년고용센터에서는 워크넷이라는 그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각종 그 온라인 취업 정보들을 서비스를 받게 되고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직장 체험, 즉 뭐 인턴이나 연수생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데 국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기업들을 선발하고 네. 그런 네트워크를 꾸리는데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한신대학교 하면은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장학금 포인트 제도를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제도. 맞습니다. 그 포인트 장학금은 4가지 영역인데요. 학업 성취 영역과 사회봉사 영역, 그리고 학교 기여 영역, 마지막으로 취업 영역 등 4가지 영역에서 84가지 정도의 이렇게 세부 항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활동이나 성과가 인정이 되면은 1포인트당 1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84가지 항목의 포인트로 이제 다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예. 예전에는 우리 때는 공부만 잘해야지 장학금 받을 수 저는 저기 있었잖아요. 위로 장학금 한번 받은 적 있어요. 꼴등해서. 아이고 그런 장학금도 있었네요. 근데 네. 우리 학생들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항목별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 다양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장학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다채로운.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좀 대상이 될까요? 맞습니다. 다채로운 그런 그 활동들을 지원을 하는데 네. 물론 성적에 관해서는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이전 학기보다 일정 기준 이상 성적이 오를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성적 장학금을 줄 때는 절대 평가를 하는데 상대 평가를 하면서도
그 상대평가의 대상이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전 학기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최대 20만 포인트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 30만 포인트, 헌혈을 해도 지급을 합니다. 1만 포인트. 그래요? 네,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도 2만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적립 포인트가 10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1만 포인트 1만 원이니까 학생 1인당 최대 200만 포인트,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액도 꽤 크네요. 예, 뭐 커리어나 스펙도 쌓고 또 장학금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장학금 지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매 학기 포인트를 가장 많이 쌓은 학생 5명을 선발을 해서 해외 탐방을 위한 항공료도 또 지원을 와. 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학생한테는 최대 50만 포인트를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이제 이 50만 포인트를 갚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장학금을 먼저 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 일단 안 되면 헌혈이라도 우리 학생들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이 장학금 제도만큼이나 이 학교만의 남다른 특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학교에는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서 2011년 1학기부터 특별활동 주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활동 주간.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특별 단속 기간이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긴 한데 특별활동 주간은 뭔가요? 예, 특별활동 주간이라는 것은 한신대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나라 유일의 프로그램인데요. 비욘드 캠퍼스라고 또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비욘드. 예, 예. 그러니까 캠퍼스를 넘어선다는 건데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학기 중에 이제 일주일 동안은 정규 수업이 학교 내에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 학생들은 교수들과 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각종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을 체험을 하기 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시행된 프로그램을 보면 평택시의 평화 생태 문제에 관해서 탐방을 했고요. 우리 주변의 사회적 기업 탐방, 그리고 DMZ 생명 평화 동산 탐방 등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밖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토론하면서 더불어가는 실천지성이라는 한신대학교의 학풍을 학생들이 계속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런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요. 예. 태진 씨는 어땠어요? 저는 뭐 예, 학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정말 실천하는 지성에 걸맞는 맞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케어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한신대학교는 올해 단과대학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교양대학을 단과대학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보통은 교양대학 하면은 그냥 부속 기관처럼 이렇게 그렇죠. 취급을 하는데 근데 한신대학교는 단과대학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각종 교양교육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정조교양대학이라고 합니다. 정조. 네. 임금 이름 아닙니까? 정조? 맞습니다. 예. 정조 임금의 이제 이름을 딴 정조교양대학입니다. 예.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한신대의 의지뿐 아니라 뭐 한신대 특별한 교육 방침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이름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정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조선시대 그냥 임금이지만 세계사적 관점으로 보면 유교로 우리나라를 통치한 군주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의 인물이죠. 근데 기독교 대학인 한신대가 다른 종교인 유교의 인물을 명명해 했다는 게 이게 기독교 대학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사연이 있는데 정조 임금은 세종대왕과 함께 정조 대왕으로 불릴 정도로 조선시대에 손꼽히는 이제 애민 사상을 주창을 했고 개혁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조 임금은 아버지 산소를 수원 쪽으로 옮기면서 한신대가 있는 지역을 크게 발전시킨 인물이기도 한데 이런 역사적, 뭐 지역적 연계와 역사적 맥락을 이제 같이 하면서 교양대학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더 강화를 하기보다는 열린 진보적, 실천적인 그런 교육 이념을 지향하는 바가 여기서도 또 한 번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독특한 점이 많은 학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이 정조교양대학을 통해서 어떻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이제 교양 학점을 이 대학에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4학년 동안 35에서 45학점까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과목을 한번 살펴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정조의 꿈과 18세기 조선의 개혁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특이한 프로그램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내 삶을 바꾼 세 편의 소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수업이 거의 팀 특징 형태의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팀 티칭. 맞습니다. 예. 일방적인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알려주는 네. 지도하는 이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계속 교양 능력을 고양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 네. 여기서 뭘 배울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게 특이하세요? 저도 그거 좀 듣고 싶네요. 예. 아, 이걸 알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태진 씨는 오히려 그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강사로 나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제가 뭐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한신대 네. 교양교육만의 남다른 특징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조금만 더 교양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네. 학교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작은 클래스를 운영한다는 게 이제 또 특이한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식 수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클래스에 적으면 10명, 많아봤자 25명이 넘지가 않는데 특히 신입생들을 많이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2년간의 교육 방식과 대학에서는 좀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많이 케어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주문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이제 자기 미래를 함께 잡아가는 그런 토론식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한신대의 취업률 상위 학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신대학교의 취업률 상위 학과 어떤 학과부터 소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그 관공부학과를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7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제가 9학번인데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관공부학과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9학번이세요?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네, 당시에는 그 캠퍼스 드라마가 좀 많았는데 제가 다닐 때는 관공부학과 맞아요. 학생들이 많이 그 주인공으로 맞아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들의 천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하여튼 이미지가 좋았는데 예. 한신대학교는 의외로 관공부학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부로 바뀌면서 미디어 분야를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학과를 졸업하면 광고 기획자나 카피라이터, 뭐 광고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광고 홍보 담당자로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볼 학과는 어딜까요? 예, 기독교 교육학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69.2%를 차지를 했는데 신학대학 기반이 당연히 이제 기독교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좀 이제 특이하게 이 학과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선교 목적에 맞추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취업률이 70%나 육박을 한다는 게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진로 분야는 뭐 목사, 교회 교육 전문가, 선교사 등이 있는데 네. 70% 육박하는 취업률 이거를 정부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수치인데 진로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로 알아볼 학과. 이게 취업률 상위라기보다 좀 특징적인 학과들 소개해주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비즈니스학과 같은 경우인데 68.4%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좀 일반적인 학과가 아닌 학과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학과는 68.4%의 취업률, 다소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학과는 경영학에 IT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운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플러스 IT 이렇게 합쳐진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이제 경영 활동 중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툴로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이런 과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학과인 만큼 경쟁력 또한 대단히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정말 독특한 학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네. 독특하면서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 하나 더 알아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특수체육학과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체육학과. 네, 56.8%를 기록을 했는데 이 학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한계를 지는 장애인, 노인, 유아 그 밖에 뭐 사회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다룹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사회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만큼 더 발전된 분야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취업률 상위 학과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절대적인 수치만으로도 취업률이 높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주 특징적인 그리고 또 미래가 밝은 학과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특징 있는 학과 빅4로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신대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신대학교는 2010년으로 개교 70주년을 맞았고 올해 73주년을 맞은 전통의 대학입니다. 종합대학의 역사도 30년 이상이 된 이제 학교입니다. 그 역사 안에서 한신대학교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가르치는 대학, 그 생명을 살리는 대학, 진보대학이라는 명예를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그런 한신대학교, 진보성을 가진 한신대학교에서 앞서가는 인재로 성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캠퍼스 탐방기에서는 한신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